예, 마땅히 오늘은 주님의 날이죠. 그러면서 오늘은 바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달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이 5월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물론 1년 365일이 가정의 달이지만은 5월달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결혼할 청년들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언젠가는 결혼을 하게 될 학생들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아이를 망치는 부모들의 습관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망치는 부모들의 습관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습니다. 이 가정은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은 에덴 동산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있고 생명과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여 먹을 수 있듯이 가정에 또한 생명과가 있고 선악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생명과를 먹을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명과를 누가 먹느냐? 생명과를 먹어야 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녀는 생명과를 먹게 되어 있어요. 선악과가 좋고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는 가치관을 갖고 있는 자녀들은 선악과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을 누가 심어주느냐? 가치관은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치관은 전이 되는 겁니다. 가치관은 습득되는 거예요. 가치관은 전염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누가 가져다 주느냐? 바로 부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스승은 부모입니다. 최고의 목자는 부모입니다. 청학동 훈장 김봉곤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응하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몸으로 가르치니 따르고 입으로 가르치니 반응하네. 다 경험하고 계시죠? 자녀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의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대학 교수이고 상담학 박사이고 명문대를 나왔다 할지라도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러한 말로써 가르친다 할지라도 말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은 5% 이내라고 합니다. 5% 이내만 말로써 전달이 된대요. 그럼 나머지 95%는 무엇으로 전달되느냐? 부모들의 삶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삶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부모들의 일상적 행동, 일상적인 습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자녀들에게 엄청난 교육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꽃게 같은 개 말입니다. 도구가 아니고 개가 자녀들에게 야 이놈들아 너희들은 똑바로 걸어야지. 자 똑바로 걸어간다. 앞으로 가. 자 엄마처럼 똑바로 걸어봐. 하고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녀들한테 똑바로 걸어가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요 귀로 듣는 건 5%만 귀로 듣고 여러분 우리가 감지하는 건 귀로만 감지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각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모르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감지하는 건 전신으로 감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신으로 감지를 합니다. 귀로는 5%만 감지하고 전신으로 95%를 감지한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이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만 할까요? 첫 번째는 아이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됩니다. 그 자녀가 나이가 적건 많건 간에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부부싸움이라는 거는요, 필요악입니다. 부부싸움 안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부부싸움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조가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부싸움은 필요악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부부싸움입니다. 부부싸움에도 건설적인 부부싸움이 있고 파괴적인 부부싸움이 있습니다.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건설적인 부부싸움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싸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부모의 부부싸움은 아이들에게 어떤 효과를 낼까요? 부모들이 부부싸움 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은 대단히 무서운 영화를 봤을 때 그 공포감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대로 느껴요. 부모가 지르는 고함, 험한 몸짓, 좋지 못한 표정들, 그것이 아이들의 뇌리에 그대로 새겨집니다. 그래서 평생 자녀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부모들의 부부싸움이라는 겁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성인 아이가 되고 어떤 히스테릭적 발작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 상담을 해보면은요, 대부분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의 어떤 받았던 언어 폭력이라든지 부모로 받았던 악영향이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하는 부부싸움은 엄청난 심리적 폭력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심리적 폭력이에요. 아이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앞에서 우리가 리모컨 하나를 집어던지면은요, 그것은 아이들한테서는 수백 메가톤의 폭탄이 퐁 하고 터지는 것 같은 심리적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부부싸움을 해야 할 경우가 있죠. 부부싸움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싸움을 해야 될 경우가 있으면은 몰래 하시기 바랍니다. 몰래. 자녀들이 안 볼 때. 자녀들을 모르게 하는 겁니다. 어떤 자녀는 그래요. 엄마 아빠 부부싸움 안 하는 부모님이 손 들어봐야 하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절대 부부싸움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안 하는지 부모님께 물어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부들처럼 똑같이 부부싸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녀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한답니다. 보지 않는 곳에서 밥그릇도 깬 적도 있고 리모컨도 집어던진 적도 있고 침을 튀기면서 고함을 지른 적도 있답니다. 내 자녀들은 전혀 모른대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이런 때는요,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겸손하게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해서 평화, 이제는 전쟁이 중지되고 평화되었다 해서 자녀들이 안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화해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남북한이에요. 완전히 남북한. 제가 박씨락에서 남박,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는 남박 싸움이에요. 남박 싸움, 남북 싸움. 근데 여러분, 남북은 화해하는 모습, 어떤 평화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다. 화해하는 모습, 완전히 종전 협정을 맺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대치 상태잖아요. 늘 긴장입니다. 늘 긴장이에요. 여러분, 세계에서요, 우리나라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총을 잘 다루고 많이 쏴본
그런 그 많이 쏴본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십니까? 인구 비율상 가장 총기를 잘 다루고 사람들이 많이 쏴본 나라, 총을 많이 쏴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그 예비군까지 합치면 보통 200만, 300만이 총기를 자유제대로 다룰 줄 압니다.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 보세요. 군대 제대한 지 얼마 안 되는 우리 최원 형제님. 총 갖다 놓으면요. 다 분해했다가 다 눈 감고도 다 조립할 줄 아냐? 조립하고 그리고 그것도 쏠 줄 알고 다 총에 대한 거 다 일가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우리나라죠. 이런 우리나라. 이런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이렇게 남북이 긴장 상태에 있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남북이 다 화해하고 평화롭게 평화협정을 맺고 종전협정을 맺는다면 남북의 국민들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생활 영성인 겁니다. 여러분 싸움을 하셨다면 반드시 화해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끝마다 하지마 안 돼 라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안 돼, 안 되지, 하지마, 하지 말라고, 너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강압적인 말투입니다. 자녀들에게 말할 때 하지마 하면 하지 말아야 되겠거나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마, 안 돼 하는 엄마의 어떤 강한 압력이 먼저 느껴오는 겁니다. 압력.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자신감을 빼앗아갑니다. 자신감 없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감 없는 어른으로 자라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압 속에서 자존감과 책임감이 싹틀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해주고 제 갈 길을 스스로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강압적으로 안 돼, 하지마, 그게 뭐니? 그러면 안 돼! 이런 강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자녀는 자꾸 자존감을 잃게 되고 안 되는구나. 아유, 내가 하는 것마다 이렇게 그 방해를 받는구나. 나는 하는 것마다 이건 내가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구나. 이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시흥시에 살 때 어느 교회에 그 옥탑방에서 살게 됐는데요. 도배를 싹 했습니다. 하려고. 도배를 싹 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애들만 두고 들어왔는데 애들이요. 이 도배 싹 한 벽지 위에다가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 온 벽지에다 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기가 막히고 화가 버럭 났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이 이리 와봐. 그때 애들이 2살, 3살이에요. 2살, 3살. 그러니까 애들은 못 모르고 쫄래쫄래 오지요. 그런데 집사람이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그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야 누가 이거 했니? 하니까 큰애가 했더라고요. 큰애가 동그라미를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그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 쓰면서 잘했다, 아주 잘했어 하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래 좀 기가 막히지만은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동그라미 한번 지우려고 가까이 보니까요, 진짜 칭찬한 것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그라미마다 웃는 모습, 눈, 코, 입을 그려놨는데 큰 거든 짠 거든 가운데 한가운데 조그맣게 눈, 코, 입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다 웃는 모습으로. 야, 이걸 보고서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 이후로 가급적이면은 아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걸 한다 할지라도 그냥 뭐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안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을 방치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은 너무나 구속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가 그런다는데 왜 참견이세요?
하면서 자녀들을 막 윽박지르고 공갈 협박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샤워기로 갖다 몸을 지지고 몽둥이로 온몸에 멍들고 두들겨 패고 팔다리를 부러뜨리고 이러면 내 자식 내가 하는데 못 참견이세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나마 이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만 80년대까지는요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부모 소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만큼 후진국가였습니다. 지금은 틀리죠. 근데 여러분 교육이라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교육은요 주입이 아닙니다. 강압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게 에듀케이션인데 이것은 에듀 아웃 밖으로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안에 있는 것을 스스로 끌어낼 수 있도록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양은 대단히 잘합니다. 서양 교육은요 아이들 스스로가 자립해서 스스로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여유를 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후진국가일수록 그게 안 돼요. 후진국가일수록 교육이죠. 제일 주입식 교육을 잘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주입식 교육을 대단히 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다 로봇으로 만들어버리죠. 로봇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로봇.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북한 사회입니다. 혹시 여기 간첩 있으신 분 이거 김정은한테 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떤 밖으로 끌어내는 그러한 어떤 교육을 잘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뭘 시켰는데 자녀가 기존 어떤 하는 레시피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대로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했다. 그래.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건 아니야. 목표를 계속 갈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 거야. 너는 창의적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은요. 우리나라는 꼭 머리를 검게 그리잖아요. 근데 누가 머리를 노란 걸로 그리면 야 노란 걸로 그리면 어떡하니? 다시 지우고 검은 걸로 그려. 그 아이는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네요. 하지만 노란 걸로 그릴 때 잘했다 하면 창의력이 싹 듭니다. 여러분 서양 가면 노란 머리 무지하게 많습니다. 빨간 머리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초등학생이 하얀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도 있어요. 하얀 머리다. 다양합니다. 피부색이 하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검은색도 있어요. 황색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창의적인 교육을 하려면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항상 못할 것을 했다 할지라도 좀 하고 그것을 왜 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이 아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스스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들은 거기에서 그 아이들을 어떤 몽학선생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돼요. 반죽이 볼륨 내려줄래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나중에 해줄게. 나중에.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그래 나중에. 엄마 컴퓨터 하나 사주세요. 나중에. 저 신발 하나 사주세요. 나중에. 저 스마트폰 하나 사주세요.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해줍니다. 우리는 나중에라는 말을 하고 순간적으로 잊어먹습니다만 아이들은요 잊어먹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면 반드시 내일 모레 해주겠다 하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안 해주면 아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부모를 불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신.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불신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님의 영향력은 상실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반항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반항아가 돼요. 반항아가. 저도 아기 때 반항을 잘했어요. 제가 배가 아파서 논에서 일하고 있는 저희 엄마한테 나 찾자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 소리를 로밖에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나는 분명히 나 배고프단 말이야 나 쳤다는 말이야 하고 소리쳤는데
명밖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응애밖에 없었으니까요. 근데 우리 엄마 그래 줄게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줄게 해놓고 안 오는 거예요. 일이 바쁘시니까. 그때부터 저는 반항하게 됐습니다. 거품 물고 졸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부모는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약속은 억만금보다 소중한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신뢰하는 그 순간에 부모의 권위는 서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부모를 불신하는 그 순간에 부모가 무엇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믿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는 삐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산책을 할 때 동네 골목에서 우유 배달하는 소년이 넘어지면서 우유병이 다 깨져버리고 거기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그 우유 공장 사장에게 전액을 배상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봤던 랑케는 그 소년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야, 내가 대신 우유값을 물어주마. 지금은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일 이곳으로 오면은 내가 돈을 주마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한 통 왔는데 역사학 연구비로 거액을 후원할 테니 내일 만나자는 어느 독지가로부터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니까 그 아이와 만나고자 했던 그 시간이에요. 아이를 만나서 우유값을 주느냐 아니면은 그 독지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느냐 결정하는 순간입니다. 랑케는 어떻게 했을까요? 거액의 독지가에게 못 간다고 전화를 하고 그 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서 아이에게 깨어진 그런 어떤 우유 병값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독지가에게 전화가 왔어요. 대단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남의 호의를 이런 식으로 무시하냐는 거예요. 앞으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연금이 후원을 받지 못할 거라고 막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때 랑케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하니까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독지가는 큰 감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에 제안했던 액수보다 몇 배가 되는 후원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중국 동포 어린이와 약속을 지키려고 위험한 지역에 갔다가 일본군에게 잡혀서 심한 고문까지 당했습니다. 한 어린이와 약속을 지키려고 심한 고문까지 당했어요. 얼마나 약속이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생활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한국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정치, 야당이 여당되고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간에 한국 국민의 특징은요, 정치인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TV에서 징비록이라는 프로그램을 합니다만은 사실 조선시대 때부터 임금님이 저만 살자고 막 도망을 치니까 그때부터 국민들은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요, 약 980번의 외세 침을 받은데 그때마다 정부는 나몰라라 했어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국민이 정부 못 믿겠다. 우리 힘으로 살아나자. 우리 힘으로 살아나자. 그래서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죠. 아유, 어떻게 모든 국민이 아는 거 가지고 딱 나와서 저는 모릅니다. 저는 안 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요, 이거 완전히 젖먹이 애기도 웃습니다. 젖먹이 애기도 웃어요. 기가 막힌 한국의 정치 현실이죠. 여러분, 약속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생활 영성입니다. 아멘.
아멘. 진호야 1번, 2번 조금만 볼륨 올려줘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비교하지 않는 말을 합니다. 비교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말. 여러분, 자식 간에도요 심한 시기 질투가 싹트면은요 정말 힘듭니다. 형제 간의 원수가 돼요. 자매 간의 원수가 돼요. 이건 누가 만드는 거냐? 부모가 만드는 겁니다. 네 형 좀 본받으라. 네 동생 좀 본받으라. 네 언니 좀 본받으라. 그게 뭐니? 너 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니? 그리고 네 옆집에 있는 전교에서 1등 했다더라. 본받으라. 옆집에는 다 새벽 2시까지 공부하는데 너는 새벽 2시까지 게임만 하냐?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면은 자녀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거는 자녀뿐만 아니라요. 아내들이 남편한테 당신 누구 아빠는 이렇게 한다는 당신이 이게 뭐예요? 또 그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엄마는 이렇게 요리를 잘한다는데 당신은 고작 할 수 있는 것이 라면 끓이는 거 이거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자꾸 비교를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를 당하는 자녀들은 자존감이 낮아지고 실수나 실패에 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생활 영성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선진국가가 되려면요 획일적인 사회성을 없애야 돼요. 획일적인 사고방식 버려야 돼요. 왜 연예인들은 다 날씬하고 이뻐야 돼요? 왜 코가 다 높아야 되고 눈이 다 커야 돼요? 응? 왜 턱선이 갸름해야 돼요? 응? 왜 여성은 50kg 이하 나가야 되고 남자는 60kg 이하 나가야 돼요? 남자는 180 이상 돼야 되고. 여러분, 세상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주인공으로 안 쓰는가? 왜 우리 두부라 집사님 같은 분을 어떤 여자 주인공을 스카우트 안 해가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요. 왜 나라가 이렇게 획일적으로 변했습니까? 다양성을 인정해야죠. 다양성을. 여러분, 외국 영화를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무지하게 뚱뚱한 사람, 무지하게 키 작은 사람. 외국에는요 난장이들도 주인공으로 많이 나옵니다. 난장이들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그리고 어떤 팔다리가 없는 사람들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한국은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동안은 시각장애인을 뉴스 앵커로 반짝 등장시키더니 또 싹 사라져버렸더라고요. 딱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외국에는요, 또 독일이라든지 서유럽 국가라든지 미국 같은 데는요, 이 어떤 날씨를 중계해주는 여자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아줌마나 뚱뚱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미국 비행기를 가끔 타는데요. 한국 비행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한국 비행기는요. 키가 거의다가 170 정도 이상 되고 큰 날씬하고 이뻐요. 스튜어디스들이 캐빈이라고 합니다. 그 캐빈 크루라고 하는데, 그런데 미국 비행기 타니까요. 저는 거기서 50 넘은 아줌마도 봤어요. 그리고 배가 이렇게 나온 아줌마도 봤어요. 아줌마, 나이 많이 들면 심지어는 이렇게 뚱뚱한 키는 그 190 정도 되는 그런 남자 스튜어디스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안 타죠. 그런 거 절대 안 타죠. 그런 거 보면서 참 자유함을 느낍니다. 참 다양성이 있구나. 참 자유롭구나. 이래서 선진국가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각자의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행복과 평화는 조화에서 오는 겁니다. 조화로움에서 오는 거지 모든 이들의 군림하면서 오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피부색이 시커먼 시커먼 대로, 그리고 시험을 못 보면 못 보는 대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창 시절 때 공부 뭐 그렇게 잘했습니까? 그렇게 특별히 뭐 잘하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지 않았냐고요. 그죠? 근데 나 학창 시절 때는 공부 제대로 안 했으면 자녀들한테는 마치 내가 항상 전기 1, 2등 한 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항상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자녀들은 항상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활 영성은 그 자녀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왕감을 찾아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을 딱 보니까 세상에나 인물이 출중한 게 덩치도 있고 잘생기고 키도 컸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감탄해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노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라는 말이 있어요.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를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를 인정하면 돼요.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꼭 사과하기를 바랍니다. 꼭 사과해야 돼요. 부모도 사람인지라 아이들 앞에서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과하는 행위의 이면에는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과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내가 잘못했다. 얘들아, 엄마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할 때 부모는, 이 자녀는 부모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엄마 참 훌륭한 분이구나. 우리 아빠 참 훌륭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를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만이, 용기 있는 자만이,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기꺼이 사과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어요. 자녀가 바라는 부모상은 완벽한 슈퍼맨이 아닙니다. 따스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친구와 같은 존재. 부모 자신이 아이의 인생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야말로 자녀들에게 최고의 롤모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아이들에게 무엇이든지 대신해주면 안 돼요. 아이 대신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자녀를 붙든 부모님들은 자녀들 숙제 열심히 대신해주죠. 이러면 안 됩니다. 무언가에 서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들은 대신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부모가 해준다면 아이는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거 아이들을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가 자기의 재능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아이들에게 생각할 시간, 실패를 통해서 배울 시간을 없애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진정한 배움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도요, 학교 시험 때 많이 틀릴수록 그걸 통해서 더 많이 배워서 오히려 최종적인 대학 입시 시험에서는 더 많은 점수를 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비 한 마리가 힘겹게 누에꽃을 헤치고 나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치근했어요. 힘겹게 날개로 누에꽃을 헤치는데요, 너무 힘들게 나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위를 가지고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누에꽃을 잘라주었습니다. 그 나비는 쉽게 누에꽃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날지 못하고 조금 퍼덕거리더니 거기 푹 추려져서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나비는 누에꽃이 나올 때 이 날개로 누에꽃을 헤집으면서 그 날개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고 근력이 나와서 날개에 힘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밖으로 나왔을 때는 날개가 자유롭게 공중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대신해서 무조건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 있잖아요. 목욕탕 데려가면 하늘서울까지 다 닦아주죠. 그러면 안 돼요. 닦는 법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빠 등을 먼저 밀어달라고 해서 섬기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하늘서울까지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생활력이 강한 민족이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유럽에도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은 나라고요. 전 국민이 가장 생활력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독일 부모님들은요, 절대로 자녀들이 할 일을 대신 해주는 법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심을 키워주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러나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결혼하고 나서도 찾아가서 대신 일을 해줘요. 찾아가서 대신 일을 해줘요. 찾아가서. 딸내미 집에 먹을 것 파리파리 쌌고 와서 냉장고 채워줍니다. 그리고 아들, 심지어 어떤 엄마는 아들이 결혼했는데도 아들 목욕까지 시켜주는 엄마가 있다고 그래요. 아들 목욕까지 시켜줘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청년 세대를 부르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청년 세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캥거루족, 패러사이트 싱글, 자라 증후군, 이렇게 부릅니다. 이건 뭐예요? 캥거루처럼 청년이 되고 결혼을 했어도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청년들의 최고의 스펙이 뭔지 아십니까? 명문대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시대 청년들의 최고의 스펙은 뭐냐? 최고의 힘은 뭐냐?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랍니다.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청년들이 잘 된대요. 우리 집 자녀들아, 미안하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저는 돈 많고 능력이 없어서.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자기가 먹고 살 건 갖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신감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할 때는요,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가다가 넘어지면은요, 지켜보세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바로 가서 이렇게 세워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들. 흔히 부모는 자녀들의 거울이라고 하죠. 부모가 하는 대로 자녀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못 살아, 힘들어 죽겠네, 이런 말들을 계속하게 되면 아이들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너무나 산만하고 말을 안 듣고 폭력적인 말을 잘하고 행동을 잘하고 남을 잘 괴롭혀요. 내가 그래서 그래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자녀는 나를 그대로 복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뱉는 짜증과 욕설은 아이들의 성격을 예민하고 날카로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미래는 부모님의 말에 의해 90% 이상이 결정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신다면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자녀들에게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늘 긍정적인 말, 얘야 괜찮아, 괜찮아. 소망적인 말, 얘야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건설적인 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다, 걱정하지 마라. 온유한 말, 아드님, 우리 따님, 우리 공주님 일어나셔야죠. 깨울 때 이놈의 시기가 지금 몇 시인데 안 일어나! 죽을래! 뭐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겸손한 말, 이 못난 부모를 따라줘. 정말 고맙구나, 고맙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플 때 약이라도 사오면 아이고 우리 아들 효자구나, 우리 딸 효녀구나. 그리고 은혜로운 말,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천사 같아, 우리 아들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이런 말 이렇게 하면은요, 그 자녀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특히 청소년기 사춘기 그 아들들은 아유 엄마 오글거려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도 되게 기분이 좋아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사랑이 가득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를 제일로 사랑한단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I'm proud of you.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런 말을 한다면 자녀들은 정말 아름다운 인격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성장할 겁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희망은 바로 부모입니다. 좋고 멋진 자녀들의 희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